명성, 돈, 끊임없는 박수가 목표가 아니라 끝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재능이 있었고 존경받았으며 얼굴은 어디에서나 알려졌고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의 눈부신 빛 뒤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내면의 고통, 그리고 알코올과의 조용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십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특히 유럽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가장 유명한 7인물의 인물을 살펴봅니다. 그들의 이름은 불멸이 되었지만 삶은 서서히 무너져갔던 예술가, 음악가, 아이콘들입니다. 이 이야기들 각각의 영광과 심연이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1. 에이미 와인하우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듯한 거칠고 취약하며 진실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거침없이 솔직한 노래들로 그녀는 아이콘이 되었고, 특히 그녀의 음악이 한 세대 전체를 형성했던 유럽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백 투 블랙과 같은 곡들은 그녀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명성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찬양하는 동안 에이미는 내면에서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큰 성공을 거두기 오래전부터 어린 나이에 알코올에 손을 댔습니다. 명성이 커질수록 음주는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났고 불안, 외로움, 정신적 공허함에 맞서는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매번의 제발 서 있기도 힘들어했던 모든 콘서트는 미디어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뒤에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금주치료, 자신과 팬들에게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11년 7월 23일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런던 자택에서 생명 없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알코올 중독으로 밝혀졌으며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허용 한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27세였습니다. 에이미는 오늘날까지 감동을 주는 음악과 재능과 명성이 내면의 악마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기억을 남겼습니다. 2. 짐 모리슨. 짐 모리슨은 단순한 록스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반항, 자유, 그리고 내면의 갈등을 상징했습니다. 더 도어스의 카리스마 넘치는 프론트맨으로서 그는 특히 유럽 관객들을 그의 어두운 시와 예측 불가능한 무대 존재감으로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나 명성이 커질수록 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갔습니다. 알코올은 그에게 가끔의 과음이 아니라 일상적인 동반자였고 영감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그의 느린 독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싸움이 점점 더 명백해지는 동안 체포, 스캔들, 혼란스러운 공연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1971년 그는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리로 은둔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7월 3일 겨우 27세의 나이로 욕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를 전설로 만들었지만 천재성과 자기 파괴가 종종 충격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념비가 되기도 합니다. 3. 지미 핸드릭스. 지미 핸드릭스는 음악적 경이로움으로 여겨졌습니다. 록의 사운드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특히 유럽에서는 신화처럼 숭배받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의 초인적인 존재처럼 보였지만 스포트라이트 밖에서는 한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알코올은 마약과 마찬가지로 그의 일상생활의 일부였으며
그의 인지와 통제력을 계속 약화시키는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기대를 충족시키고 창의적으로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력은 그에게 거의 휴식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9월 18일 밤, 핸드릭스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 후 수면제를 복용하고 의식을 잃었으며 잠결에 질식사했습니다. 그는 겨우 27세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현대적인 울림을 주는 음악과 비범한 천재성조차 자기 파괴에 대한 갑옷이 될 수 없다는 쓰라린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4. 존 본햄. 존 본햄은 레드 제플린의 리듬 심장이었습니다. 강력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에게 그 시대 최고의 드러머였습니다. 그의 육중한 비트는 록시대 전체의 사운드를 형성했으며 밴드를 유럽에서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 뒤에는 명성과 끝없는 투어의 엄청난 압력을 거의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알코올은 본햄에게 습관이 되었고 이내 중독이 되었습니다. 1980년 9월 24일, 그는 몇 시간 만에 치명적인 양의 알코올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결에 토사물에 질식하여 겨우 3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한 개인뿐만 아니라 레드 제플린 자체도 무너졌습니다. 본햄의 이야기는 한 아이콘조차 조용하고 과소평가된 적에게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 돌로레스 오리오던은 유럽의 독특한 목소리였습니다.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했습니다. 크랜베리스의 프론트 우먼으로서 그녀는 좀비와 같은 노래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음악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맑은 목소리 뒤에는 수년간의 내면의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성은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심화시켰습니다. 알코올은 돌로레스에게 위험한 동반자가 되었고 압력과 외로움을 다루는 수단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그녀는 런던의 한 호텔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알코올이 그녀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겨우 46세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유럽에 특히 큰 충격을 주었으며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조차 종종 가장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6. 키스문은 순수한 폭발, 혼돈, 그리고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더 후의 드러머로서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영국 록의 거친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예측 불가능하고 시끄러우며 전설적이었고 특히 유럽 관객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끊임없는 불안정성이 무대 밖에서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알코올은 키스에게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과도한 생활 방식의 일부였고 나중에는 죄책감, 내면의 공허함, 그리고 개인적인 상실감으로부터의 도피처였습니다. 투어 중 그는 계속해서 쓰러졌고 공연은 중단되어야 했으며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1978년 그는 알코올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지만 금주 치료를 위한 약물이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키스문은 9월 7일 겨우 3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삶은 가장 큰 웃음 뒤에 종종 가장 깊은 고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줍니다. 7. F. 스코스 피츠제럴드는 미국 꿈의 문학적 상징이자 동시에 그 꿈의 붕괴를 나타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통해 그는 다른 어떤 작가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부, 그리고 그 이면의 공허함을 묘사했으며 이 작품은 유럽에서도 오늘날까지 숭배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성공을 거두는 동안 피츠제럴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자기의심, 그리고 끊임없이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를 알코올 중독으로
더욱 깊이 몰아넣었습니다. 사교적인 음주로 시작된 것이 매일의 의존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무너졌고 그의 경력은 정체되었지만 그는 잊혀질까봐 두려워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1940년 12월 21일 피츠제럴드는 수년간의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심하게 약해진 상태에서 겨우 44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위대한 사상과 천재적인 말조차도 그 창조자를 스스로의 몰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재능과 명성을 가졌고 수백만 명에게 닿는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외로움, 내면의 압력, 그리고 알코올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 7명의 운명은 성공이 자동으로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박수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유명한 이름 뒤에는 보이고 이해받고 어쩌면 제때 구조되기를 원했던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살아 숨쉬고 그들의 목소리, 음악, 말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빛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균열까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교훈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든 우리 주변에서든 너무 늦기 전에 연민을 보여주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